여기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던 러시아인이 모스크바 공항에서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지닌 엔지니어인 그는 한국 대사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 이름은 미하일 레빈이고 저는 여러 어려움이 가득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매일매일 부패와 불안정 속에서 나라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제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회사를 직접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 나라에서 제 노력이 무시받고 오해받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엘레나와 어린 아들 이반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로 일하는 엘레나는 미하일, 당신의 아이디어가 진정 빛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혁신적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제 일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제 고국이 제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보도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거대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보도는 간단 명료했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유능한 엔지니어와 기업가를 지원하고 그들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며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불씨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엘레나에게 전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흥분을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회예요. 라고 희망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 이주하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드디어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엘레나는 걱정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미하일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생각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처럼 제 마음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재능 있는 이들이 진정 보상받는 곳을 상상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에 뛰어난 두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제 새로운 기술이 공장의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고 의사들이 질병을 더 빠르게 진단하며 일상적인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미래를 생각했어요. 제 일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꿈꿨어요. 초기 시절, 저는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에서 나온 모든 증거 자료들과 실험 데이터들까지도 다 모아두었어요. 만약 한국의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제 아이디어가 탄탄하며 그들의 미래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에 힘입어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또한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끈 기술의 강력한 역할에 대해 읽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려움의 도시에서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난 한국의 변모에 감탄했어요. 읽을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교육이 중시되는 곳에서 자라며 편견의 짐 없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아들 이반의 미래를 상상했어요. 그리고 엘레나가 다른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와 언어를 잇고 기업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매일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며 피곤한 사업가가 아닌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단순히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밝은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다면 혁신을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그렸어요. 우리의 고난이 기회로 바뀌고 제 기술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며 제 가족이 드디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미래를요.
저는 속으로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곧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생각과 함께 저는 희망에 찬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공항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해요.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준비를 마친 평범한 날처럼 시작했어요. 제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두었고 제 작업과 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엘레나와 어린 이반과 함께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으며 제 마음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분주했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리고 모두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의 평온한 마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자 제 심장은 멎을 듯 했어요. 제가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그들은 저를 붙잡았어요. 거기 서 계세요. 한 요원이 외쳤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밀수와 불법 자금 거래 같은 중범죄로 수배 중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인생 동안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공항 내의 분주한 소음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엘레나는 제 팔을 꽉 붙잡으며 미하일 무슨 일이에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떠 있었고 어린 이반은 왜 아빠가 곤경에 처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커다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워주자 제 가슴은 조여오는 듯 했어요. 차가운 금속 수갑은 제가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비록 제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지만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가족에게서 멀어지며 저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 속에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저는 곧 돌아올게요. 꼭 약속해요. 라고 외치려 했지만 제 말은 공항의 혼돈 속에 묻혀버렸어요. 저는 조명이 어둡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어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 방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어요. 처음 요원들이 저를 붙잡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과 저에게 희망을 주었던 한국에 대한 꿈들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제 서류를 보세요. 제 정체를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수없이 생각했어요. 가방 속에 담겨있던 제 업적과 한국 기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증거들이 누군가에게 꼭 보이길 바랐어요. 그러는 동안 방 밖에서는 희미한 목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족이 걱정과 무력감에 빠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실수로 인해 엘레나와 이반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깊이 아팠어요. 그 방 안에서의 매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오직 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난 후 한 요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어요. 제 서류를 요구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심히 모은 증명서와 문서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 방 안의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범죄자로 취급받은 상처는 깊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꿈이 거의 악몽으로 변할 뻔한 날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실수가 제 가족과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였어요. 저는 진실이 곧 밝혀져서 제가 항상 꿈꿔왔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경찰관께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서류를 요구하신 그 목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둡고 조용한 그 방에서 제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은 채 아직도 수갑을 차고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지 한참 고민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가족을 생각하며
제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도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몇 분의 긴 시간이 흐른 후 한 경찰관께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제가 꽉 쥐고 있던 서류 더미를 조심스레 받아들이시며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저는 그분께서 제 증명서,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온 편지들을 넘겨보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서류들이 제 무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할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서류를 읽으시면서 그분께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서히 찡그린 얼굴이 풀리기 시작하시고 말투도 조금 부드러워지셨어요. 저는 그분께서 제가 전달하려던 제가 찾으시는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열정적인 혁신가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의 불씨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곧 그분께서 전화를 들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대사관과 확인이라는 몇 마디는 분명히 들었어요. 누군가 한국에서 저를 돕기 위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노력과 헌신이 이 끔찍한 오해를 드디어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몇 분 후 경찰관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서류를 보니 귀하께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중요한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셨네요. 지금 대사관에 연락해서 귀하의 이야기를 확인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경찰관 한 분이 도와주고 계셨지만 저는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대사관으로부터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매 순간이 마치 한 시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엘레나와 이반이 안전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고 계시길 계속 생각했어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 방 안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와 제 호흡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사실 도움은 곧 올 테니까요.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관께서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바로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대사관에서는 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기술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하셨어요. 제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대사관에서는 제 사건이 즉시 해결될 것이며 제가 그들이 생각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경찰관께서 전화를 끊은 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모든 혐의가 해제되었어요. 대사관에서 귀하의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제 귀가 믿기 어려웠어요. 그 방에서 보냈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생각나며 눈물이 고여왔어요. 그 순간 마치 아주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경찰관께서 제 수갑을 풀어주셨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차가운 금속 때문에 아직도 아픈 제 손목을 느꼈지만 그보다 제 마음이 더 가볍고 들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 자신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오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감동했어요. 엘레나의 안도한 미소와 이반의 신나는 포옹을 상상하며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방을 나서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술과 혁신을 믿는 한국에서 일하는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이미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어요. 공장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의사들이 사람들을 더 빠르게 치료하며 우리의 일상이 더 편해질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모습을요. 그날 아무리 상황이 어둡게만 보여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그 방을 나왔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모든 도전을 희망과 결의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사건 이후 제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의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느꼈어요. 그 방은 소박했어요. 평범한 벽과 중앙에 놓인 큰 탁자가 있었고 선반 위에 한국 국기가 보였으며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전에 겪었던 혼란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중 김 씨라는 한 관계자께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오셨어요. 레빈 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하의 사건과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떨고 있던 제 손을 숨기려고 애쓰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이름을 깨끗이 밝히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라고 답변드렸어요. 그분의 다정한 말씀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김 씨께서는 저의 업무와 한국과 함께 진행했던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한 질문들을 하셨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제 회사와 여러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렸어요. 새로운 기술이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의사들이 질병을 더 빠르게 진단하도록 도우며 심지어 모두의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씨께서는 메모를 하시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께서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잠시 후 김 씨께서 눈을 들어 레빈 씨, 귀하의 작업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희는 귀하의 재능과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귀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정직함은 높이 평가할 만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뛰었어요. 오랜 노력들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김 씨께서 한국 정부가 재능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레빈 씨, 귀하의 업적과 귀하의 프로젝트가 가져올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저희는 귀하께서 한국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진정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마치 꿈이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김 씨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레빈 씨. 이미 절차를 시작해 두었어요.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만 완료하면 되지만 귀하의 노력과 저희가 귀하의 능력을 신뢰한 덕분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기쁨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였어요. 마침내 제게 제1과 혁신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 씨께서 제가 밟아야 할 모든 절차들을 차근차근 안내해 주셨어요. 서류 작업, 인터뷰 과정, 그리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배울 수 있는 팁까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임을 알기에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 엘레나와 아들 이반도 이 새로운 여정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족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어요. 밖은 서늘하고 하늘은 맑았는데 마치 세상 전체가 저를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제가 이제 곧 받아들일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공식 문서에 제 이름이 한글로 적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시민권 증서를 바라볼 때 느낄 자부심이 어땠을지 상상했어요. 이것은 제게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전체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엘레나께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전화 너머로 엘레나의 안도 어린 웃음과 흥분이 들렸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미래, 새로운 기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엘레나, 우리 이제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된 거예요. 러시아에서의 고난은 뒤로 하고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거예요.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저는 그녀와 이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과 꿈,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혁신과 진보를 믿는 한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아름답고 극적인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고 한국에서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되었어요. 대사관을 나서고 나서 저는 복잡한 서울 거리에 발을 내딛었어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도시는 밝은 불빛과 형형색색의 간판, 그리고 바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높은 빌딩, 현대적인 자동차, 그리고 많은 녹색 공원들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모스크바에서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새 집 근처에 붐비는 거리를 걸을 때 엘레나의 손을 꽉 잡았던 기억이 나요. 엘레나는 그 풍경에 미소 지으셨고 모든 것이 궁금한 어린 이반은 아빠, 저건 뭐예요? 왜 이렇게 밝아요? 라고 계속 물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꿈이 자랄 수 있는 멋진 곳에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많은 문제들을 뒤로하고 왔다는 생각에 깊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희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벽은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도시 위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이 변하는 색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품었던 희망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직장에서는 새로운 역할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저는 새로운 기술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들과 혁신가들로 구성된 팀에 합류했어요. 제가 맡은 특별한 프로젝트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전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제 아이디어를 새로운 동료들에게 설명드렸고 그분들께서도 흥미롭게 경청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또는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같은 질문들이 오갔고 저는 제 작업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음을 쉽게 풀어 설명드렸어요.